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소나무과의 소나무하고 잣나무, 이 두 나무에 얽혀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옛날 이야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하는 리칭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진나라의 궁녀였던 이 진나라의 궁녀가 200살이 넘도록 살게 된 사연, 이 두 사람의 장수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나무나 이 잣나무는 수명이 사람에 비해서는 무지하게 오래오래 살고 있는 것이 잣나무나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잣나무나 소나무에 비하면 사람의 수명은 아주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고로 오래 장수한다고 하면은 과연 몇 살까지나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에 위키백과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위키백과를 검색해 보았더니 중국의 쓰촨성의 카이현 출신인 이 어른의 이름이 바로 리칭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리칭윈이라고 하는데, 리칭윈이라고 하는 이분은 키가 무려 2m도 넘었고 살아생전에 24명의 부인과 결혼해서 200명이 넘는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한데 이분은 1677년도 청나라 시대에 태어나서 1933년 생을 마감할 때 나이가 256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리칭이는 평생 기공을 연마하면서 약초를 채집해서 생활하였던 약초상이면서 무술가로 알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리칭이는 나이가 200살이 되었을 때까지도 대학에서 강연을 할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리칭윈의 평소 생활 습관은 첫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세 번째,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만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술과 담배를 멀리에서 금주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지나 구기자처럼 그러한 식품을 차를 만들어서 영지차와 구기자차를 아주 자주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칭윈은 가만히 눈을 감고 몇 시간씩 명상에 빠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는 여러 번에 나눠서 적게 먹었고, 위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과식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도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256살까지 최고로 장수한 리칭윈이 밝힌 장수의 비결은 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거북이처럼 생활을 여유롭게 하고 비둘기처럼 기운차게 움직이고 개처럼 편하게 잠을 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옛 문헌에 전해 내려오는 장수한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냐면은 옛날에 중국의 진나라 말기에 항우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항우는 자영왕을 굴복시키고 도성을 불살라버립니다. 진시황이 만들어 놓은 아방궁은 3개월 동안이나 불에 타올랐고 궁에 있던 재물과 궁녀들은 모두 잡아갔다고 합니다. 이때 다행히
종남산의 깊은 산 속으로 도망친 한 궁녀가 있었는데 3일째 산에서 먹을 것이 없고 3일째 굶주리고 있을 때 정신이 아득해져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꿈인지 생시인지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노인은 너는 살고 싶으냐? 만약에 살고 싶다면 이것을 먹어보도록 하라 하면서 나무 2가지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궁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힘겹게 눈을 떴지만은 그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다고 합니다. 이 궁녀는 배고픔을 이기고 며칠이라도 더 살아보기 위해서 노인이 알려준 바로 이 소나무하고 이 잣나무를 찾아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진나라가 망한 이후에 한나라의 성제 때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 어느 날 종남산에서 사냥꾼들 여러 명이서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냥꾼들은 산속에서 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서 온몸에 검은 털이 길게 나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무척 빨랐다고 합니다. 구덩이를 파놓아도 금세 빠져나와 도망을 쳤으며 사냥꾼들은 힘을 합쳐서 빠져나갈 계곡들을 포위를 해서 결국 어렵사리 그 사람을 잡게 되었는데 잡고 보니까 그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피부가 뽀얗고 얼굴에는 주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난 털과 긴 머리카락의 색깔은 칠흑처럼 검었고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당연히 젊은 여자였기 때문에 반말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여자는 나는 진나라 자영의 궁녀입니다. 자영이 항우에게 항복을 당하고 아방궁이 불타서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이 여자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책을 보면은 자영이 죽은 지 벌써 2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말은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그렇다면은 그대는 나이가 200살이 넘었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이 되지 않는데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산속에서 살 수 있었단 말입니까? 하고 사냥꾼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소곤댔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항우가 쳐들어왔을 때 이 일을 너무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말하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산 속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소? 이 산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풀하고 나무, 그래서 촉은 목피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목숨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산속으로 도망쳐 들어와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먹으라고 했던 것을 열심히 찾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자는 그것은 바로 솔잎과 그것은 바로 요거죠. 솔잎이죠. 솔잎과 잣이다. 솔잎과 잣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소나무에 이 솔잎, 소나무에 요거죠. 요 소나무에 솔잎을 생으로 뜯어 먹었는데 이 솔잎을 생으로 뜯어 먹으니까 맛은 쓰고 떨기는 하였지만은 그래도
솔잎을 먹다가 보니까 점차 익숙해져 가지고 먹을만 했다고 합니다. 솔잎을 먹으니 배고픔을 잊어버릴 수 있고 갈증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잣은 고소하고 기름졌으며 기운이 났습니다. 잣을 먹게 되면 기운이 뿔끈뿔끈 솟아났습니다. 간혹 소나무 뿌리에 붙어있는 복령을 캐서 먹기도 했습니다. 복령은 궁녀가 궁에 있을 때 약방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고 구황식품으로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령을 캐서 먹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내가 이렇게 산속에 숨어 들어와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솔잎하고 잣하고 복령을 먹고 연명을 해보니까 나중에는 배도 고프지 않고 목도 마르지 않고 겨울에도 춥지도 않고 여름에는 덥지도 않고 몸은 범처럼 호랑이처럼 날쌔게 된 것이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비급 천금 요방이라고 하는 책에는 복령, 송진, 잣, 백자인으로 만들어진 복령고방이 있는데 이 복령고방은 곡기를 끊고 한꺼번에 배불리 먹게 되면은 몸이 가벼워지고 눈이 맑아지면서 늙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여전이라고 하는 책에는 악전이란 사람이 잣을 먹기를 좋아했는데 몸에 털이 몇이나 될 정도로 몸에 털이 길게 나게 되었고 빠른 말처럼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흑산에 살면서 잣과 복령을 먹고 수백 살까지 살았다고 하는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의학책에서는 잣을 오래 복용을 하면은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이 잣을 먹으면 배도 고프지 않고 늙지도 않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오장을 좋게 하며 허약하고 여위어서 기운이 없는 것을 보호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녀분이 이렇게 젊은 몸을 유지하면서 나이 들어도 죽지 않고 오래 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